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6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축설 잡설 78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 만에 방송을 하는데 네, 꽤 오랜만이네요. 좋습니다. 띄엄띄엄 해야 좀 이렇게 좀 텐션 올라가고. 오랜만에 봤는데 에스키모인이 한 명 와 계시네요. 네. 이 캠핑 갈 때 쓰는 모자죠? 아 근데 뭐 추위를 많이 타서 그냥 사봤습니다. 고고텍스. 이쁘네. 투루퍼 햇이라고 합니다. 아. 네. 군밤 모자. 군밤 모자. 네. 안 그래도 뭐 이제 지난주에 원래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종민 형도 뭐 컨디션 때문에 그냥 다음 주로 그냥 한 주 미루자. 나도 이제 사실 근데 좀 반갑긴 했었어요. 한 주 미루자 했을 때. 이게 월드컵이 매일 조별 예선이 있다 보니 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한 8강부터 소식이 지금 많이 못 봤음. 시간도 늦고 지금 거의 근 한 달 동안 지금 시차 플러스 월드컵으로 늦게 자가지고 네. 좀 쉬었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16강부터는 또 시간대가 00시, 4시 뭐 이런 경기들이 그렇죠. 있었다 보니까 약간 현지 시간 이제 저녁 오후 늦게 뭐 네. 이렇게 메인 시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남은 경기를 하면 안 되긴 합니다. 이제는 4경기 남았습니다. 진짜 이제는 근 한 달 됐는데 이제는 남은 경기가 4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 녹음한 기준 했을 때 끝나나요? 월드컵 다 끝나 있죠. 이제. 끝나나? 네. 좀 아쉽네. 월드컵이 다 하지만 끝났어서 끝나면 또 시즌이 또 오니까. 바로 3일 뒤에 그 리그컵 일정 소화해야 되죠. 프리미어리그는. 네. 지금 또 이제 각 나라에서는 리그 또 친선 경기를 하고 있고 뭐 나폴리도 했고 뭐 네. 첼시도 하는데 보니까 부상 소식도 많이 들려서 부상 소식도 좀 들리고 있어가지고 하기야 뭐 부상 언제나 입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지금 뭐 안 그래도 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선수들도 좀 있죠. 브로야 같은. 네. 뭐 아직 오피셜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십자인대 부상이 좀 의심된다라고 그렇구나.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월드컵이 끝나고 리그가 들어갔을 때 한번 다시 다뤄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월드컵이 이제 4강 그리고 준결승전 2경기 3, 4위전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별 리그 그리고 플러스 8강까지 토너먼트 라운드 8강까지 왔을 때 각종 기록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회차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부로 넘어갈까요? 네. 그럼 저희 바로 1부 월드컵 각종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형님. 네. 1부 월드컵 중간 결산 월드컵 각종 기록들입니다. 일단 뭐 나무 위키에서 긁어 왔는데 첫 번째 일단 월드컵 사상 최초의 한 팀의 동명이인이 출전했습니다. 요거는 이런 것도 돼?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월드컵 로스터에는 중간에 뭐 동명이인이 있었었는데 한 경기에 아예 같이 출전을 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아이유는? 그러니까 조던 아예우, 안드레 아예우인데 플레잉 다르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냥 아예 정우영이라서 한자 다르잖아 이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정우영, 큰 정우영이 이제 와서 맞아. 또 동시에 출전을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록을 몇 개 또 뭐 세운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좀 웃자고 한 소리고 다음에 요번에 월드컵의 가장 큰 핵심이죠. 그렇죠. 가장 많은 손실된 시간들을 네. 다 채우겠다. 뭐 심판마다 조금 달랐지만 이렇게 추가 시간이 전 후반에 통틀어서 많이 나온 적은 없었었죠. 그렇죠. 그게 또 고무적으로 그 침대 축구의 성지 네. 중동에서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막 억울한데 시간 벌거나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별로 쪼달림 없었어. 선수들이 그냥 어필도 안 했고 나만 잘하면 돼. 우리 팀만 더 집중하면 된다 이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 이제 가장 많은 추가 시간이 나왔던 경기는 B조 조별리그 1차전에 잉글랜드 이란 전반에 10분 전반에 10분 후반에 14분 해서 토탈 24분 그리고 후반에 지연 3분에서 총 27분이었습니다. 연장전 뛴 거랑 같은. 127 거의 이제 27분 플러스가 됐으니까 117분을 뛰었던 경기가 됐었는데 요 경기는 사실 그 전반에 이제 베이란 반드 그 이란 키퍼죠. 베이란 반드의 큰 부상을 입어서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몇몇 경기에서 꽤나 긴 추가 시간들이 제공됐었죠. 그렇죠. 8분, 6분, 8분은 심심찮게 봤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10분은 또 예산일로 나왔었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전 가나 때 이제 시간이 충분히 줄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나는 바람에 다 같이 앤서니 테일러였죠. 앤서니 테일러였습니다. 선수들 그 항의하는 거 다시 봐도 욕 시계 바뀌네. 나 같아도 그렇겠지. 그 앤서니 테일러가 영국 사람이라 한국말 못 알아들어서 더 다행이었지. 만약에 한국말 알아듣는 선수였으면 지렸지. 바로 그 바지에 지렸었죠. 아무튼 그랬고. 네. 이렇게 했고 다음이 이제 요거 이어서 월드컵 최초 비선수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요것도 모두 그렇죠. 벤투 감독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 규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뭐 17년도 17, 18년인가? 19년도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난 직후에 그 룰이 제정이 됐었어요. 1호 뭐 푸스카스창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하나 해는 거야. 벤투상. 이제 벤투 어워드. 벤투 어워드. 그 뭐 옐로 카드는 이제 조별리그 1차전 때. 벤투 클럽 해야겠다. 벤투 클럽. 가린샤 클럽처럼. 그쵸. 꼴록새나 하숙주가 있죠. 우리나라에. 꼴록꼴 레드 카드 받은. 네. 다 아는 사람들. 왼발. 욕심장이들. 조별리그 1차전은 욕심쟁이지.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2차전에 이제. 그렇죠. 가나전 때 경기 막판에 레드 카드를 받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김영현 선수나 다른 선수들 그쵸. 카드를 막은 것 같아. 이미 선수들 행할 때 손을 넣었거든. 와 다시 봐도 좀 약간 철렁하더라고. 벤투 졸라 뛰어가던데. 포르투갈전 때 사실 김민재가 또 빠졌었어요. 그치. 근데 김영훈 선수까지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약간 좀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인 퇴장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덕분에 그 각투부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가가졌죠. 바로 뒤에서 앞에 계속 나오고 맞아. 유튜브에서 뒤에서 요거 뭐 옆에 이제 벤버지 야가들 하면서 이제 코치도 있었잖아요. 코치는 또 무조건 이거를 쓰고 있더라고. 비트박스. 비트박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 벤투도 좀 이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한 것 같아. 나한테만 그랬지 코치한테 하지 말란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옆에 나앉아가지고 계속 비트박스. 그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꽤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경기들을 다 치러냈다. 그렇죠. 자 다음 이제 개최국이 월드컵 1호 탈락. 그러니까 뭐 조금 불명예스러운 건 다 카타르가 있죠. 첫 경기 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아공조차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남아공조차도 그렇죠. 조별리그 1차전 멕시코와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었습니다. 개최국이 월드컵 탈락 1호야? 아니요 2호예요. 2호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월드컵 1호 탈락은 개최국이 월드컵에서 첫 번째로 탈락한 사례가 이게 카타르가 최초예요. 남아공이 먼저 탈락한 1호 탈락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경기만 탈락했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카타르. 이번 대회 1호 탈락이라고. 내가 그렇게 안 적었네. 미안하다. 그렇죠. 네. 자, 경기 일지를 살펴보면 이제 11월 21일 날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2대0 패배. 그다음에 11월 25일 날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3대1 패배. 이게 유일한 득점. 네. 그리고 11월 30일 날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 좀 경기 내용도 그랬고 사실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 국제 대회에서의 경기 그 경쟁력이 그렇죠.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이게 경험이 없는 것도 있겠지. 아시안컵 때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못할지 몰랐지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16강에 올라가는 거는 좀 이렇게 편성을 봤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로 처참한 경기력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렇죠. 뭐 카타르는 아마 근데 다음 월드컵 때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뭐 이게 계속 투자가 계속되면 이제 빛이 나중엔 언젠가 또 바라니까 더 투자하지 않을까요? 이번 대회를 삼아서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중국처럼 투자하면 안 되고 약간 좀 오랜 기간 일본처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이나 이런 좀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를 뒀으면 좋겠고 뭐 아무튼 뭐 카타르는 그래도 사실 이게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월드컵에 진출을 하지 못한 국가가 개최를 하게 된 첫 번째 사례였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뭐 약간은 뭐 예고된 그거 있지 않나. 뭐 그 이제 참사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카타르 국가 입장에서는 참사라고 봐야겠고. 자 다음 월드컵 사상 최다 아시아 팀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그렇지만 호주는 솔직히 좀 예상 못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 못하지 않았을까. 프랑스 티니지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호주가 좀 그래도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프랑스전 때 물론 4대1로 패배를 했었지만 그래도 먼저 선제골을 넣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 특유의 그 AFC 소속이지만 이 선수단들이 사실 프랑스, 호주, 팀이 덴마크. 덴마크가 그래 떨어지면서 그 호주가 이제 사실 유럽 피지컬을 가진 선수들이라서 그치 사실 네. 유럽이죠. 네. 오세아니아긴 한데 뭐 영어 쓰기도 하고 사실 그 뭐 선조들은 다 유럽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유럽과의 경쟁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이 사실 이 진짜 팀이 알짜배기로 딱 잠그고 네. 한 골 넣고 딱 끝냈어요. 1대0, 1대0. 그 뭐 튀니지가 사실 뭐 아프리카 팀이지만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 호주가 사실 들어온 거는 유럽 팀 세 팀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렇죠. 조편성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덴마크가 이번 대회 뚜껑 여러분이 좀 폼이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 덴마크를 많이 생각했었고 했는데 덴마크가 유로 할 때 그 덴마크는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좀 다크호스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저도 실제로 덴마크가 4강에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 라고 했었는데 무서웠거든. 이게 뚜껑을 열어볼까 형님 말처럼 생각보다 뭐 그러니까 별게 없었다. 막 무너진 건 아닌데 근데 좀 한 끗이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 자원이 이제 다 1점 터졌어. 네. 부족하다 보니까 2대1, 1대0 이래지고 0대0 비기니까. 호주 얘기 잠깐 해봤고 일본이 정말 의외 아닙니까? 그러니까 2승 할 줄 몰랐지 사실. 조 1위. 발랐지. 그 리디거의 그 산책을. 리디거의 산책 발랐고 그다음에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점유율을 포기하고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경기 월드컵 끝나고 그 누가 엔도인가 누가 인터뷰 했던데. 그러니까 권익수 때문에. 이토준야. 주냐? 네. 맞나? 하여튼 우리 축구하고 싶다면서. 근데 일본은 사실 그 이제 근데 그게 딱 맞던데요, 축구가. 근데 약간 좀 모리아스 감독이 그 U23 대표팀부터 그치,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 코스를 좀 밟아오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전 세계 축구에 좀 많은데 네. 그 좋은 게 선수들 파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세대 교체도 좀 용이하고. 그 도쿄 월드컵 때, 도쿄 올림픽 때 그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이 선수단을 가지고 그치. 그리고 그 일본 축구 협회에서도 사실 그 굉장히 전폭적으로 좀 신뢰를 좀 보내면서 결국 16강에 진출을 하는 쾌거를 좋은 이뤘었고 결과랬고 사실 16강 전 얘기할 거지. 아무튼 좀 아쉽긴 하더라. 네. 16강전은 잘한 이거 같았는데. 뭐 크로아티아도 골을 못 넣더라고. 크로아티아 골 넣을 줄 몰랐다. 한 방. 마이콜 형. 그리고 뭐 또 대한민국 얘기를 잠깐 해보면 뭐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정말 간만에 그쵸. 경기 눈 호강하는 경기를 보여줬었다. 뭐 이렇게 일본 비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나라 스타일, 우리가 하고 싶은 스타일들 했던 게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브라질은 어쩔 수 없었고. 브라질은 그냥 그렇고. 그 선날이었고 애들이. 네. 우루과이전 때도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약간 맞아.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우루과이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치. 이게 뭐 수아레즈도 있고 중원에 발베르데 있고 뭐 뒤에 뭐 막 이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 떨었었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막상 또 가서 재물이 되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예습을 하고 간 건지 우루과이를 만났을 때 뭐 기존에 좀 라인업에서 논란이 뭐 많았던 나상호 선수라든지 이런 그치. 선수들도 정말 거기서 좋은 잘했어. 활약을 해줬었고 그다음에 가나전 때도 우리나라가 두 골을 먹히고 난 뒤에 이렇게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또 따라가는 저력이 생겼구나. 그쵸 뭐 뚝배기로 라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다음 포르투갈전 때도 후반전 때 우리나라는 진짜 경기력이 빨딱 쓴다. 전반전 때 조금 잘 버텨놓으면 후반전 때는 미친다. 조별리그 3차전 네. 후반에 있는지 항상 그때까지 힘들게 올라간다는 반증이긴 한데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아시아 팀들이 어쩌다 보니 또 호주, 일본, 대한민국 다 올라가는 그런 처음이지. 네. 아무래도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지금 16강에 진출. 그때 이탈리아한테 졌지 않나? 내 기억에. 그때 이탈리아 맞을 거예요. 저도 이탈리아로 알고 있어요. 그로선가 누가 이렇게 페널티킥 얻어가지고 토트넘 샀다. 맞다 1대0으로 약간 그때 페널티킥 유도했나 그래가지고. 그때 팀 케이리스 때문에. 복싱하고 페리 키엘이랑. 그때 또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이제 호주랑 일본이랑 같은 조에 있었었죠. 그때는 AFC 아니었나? 네. 그때 이제는 오세아니아로 나오면서
피지짱. 그렇게 되면서 이제 했었는데 올해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도 아시아 팀 세 팀이 또 모두 뭐 좋은 선전인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이 사실 전체적으로 좀 약팀이라고 분류됐던 팀들이 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아프리카 팀도 그렇고 아프리카 최초 4강 간 것도 있고 뭐 아시아 팀 최초 간 것도 좀 약간 좀 의외하다. 의외였어요. 한 돌풍했지만 8강이 끝이었는. 코트디부아르나 가나가 이 기록을 먼저 세웠을 줄 알았는데 카메룬이나 모로코가 이 기록을 먼저 세웠을 줄. 하키미. 또 의외였었습니다. 그것도. 네. 자 다음 브라질 월드컵 사상 최다 있는 출전. 그 이제 한 경기에 한 경기래. 그 전체 로스터에 있던 선수단들이 피치 위로 다 올라간 게 이제 26명. 많이 고르고 썼네. 네. 하기 좀 빡빡하니까. 네. 기존의 네덜란드 23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대회 확장 로스터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기록이고.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계속 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교체 카드 5장 써야 된다. 뭐 확장 로스터 써야 된다. 선수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그치. 코로나 때문에 좀 땡겨졌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나쁜 뭐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좀 다양한 선수 쓰고 다양한 선수 쓰는 게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근데 아쉽게도 브라질은 또 8강에서 연장 좀비 크로아티아를 만나면서 탈락했죠. 뭐 사실 좀 아쉽긴 한데. 이 내용들이 다 오늘 내용인가요? 네. 계속 뭔가 중첩될 거나. 그러면서 이제 뭐 브라질은 또 4강전 오케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모로코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하키미. 모로코는 제가 한 달 전에 보고 온 친구입니다. 제가 이 살 뻔했던 친구입니다. 2개를 일단 세웠어요. 하키미랑 베라티 살랬거든. 가다가 아니야. 재정과 입지도 않을 거. 이상과 충돌하는. 네. 자 월드컵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준결승 진출. 이것도 진짜 축하할 만이고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면 사실 뭐 다양한 대륙에서 좋은 성적이 나야 되니까 뭐 아시아 16강 세 팀, 아프리카 4강 뭐 이렇게 좀 더 계속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골고루 기록을 지금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기록이 20년 만에 유럽, 남미를 제외한 제3대륙이 준결승 진출한 대회입니다. 20년 전에 누구야? 우리나라요. 2002년. 네, 와 맞네. 국뽕에 차오른다. 유럽 남미가 지금 빡세다. 네. 계속 이제 대회를 양분하고 있었고 맞다. 결승전에 갔을 때는 또 유럽이 또 지금 패권을 계속 쥐고 흔들고 있었어요. 그렇지. 지금 아르헨티나 남아 있긴 하지만. 네. 맞네. 그래서 지금 저 모로코 진출한 거 관련해서 내가 유튜브에 눈에 띈 게 이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지금 모로코 이주민들이 많대. 근데 모로코 아닌 서아프리카 쪽도 많대. 모로코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알제리라든지. 그래서 모로코인이 진짜 폭동같이 약간 흥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모로코인인 척하는 약간 서아프리카인들도 있고 지금 약간 그래서 거기다 또 프랑스인들도 지금 사가 올라서 미쳐 있고 약간 그래서 봤는데 약간 내가 가 있을 때 그 평온한 파리가 아니고 좀 약간 다들 미쳐 있는 광란에 식당도 꽉꽉 차 있고 지금 가면은 조금은 좀 무섭긴 할 것 같다. 밤에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이번에 사실 프랑스는 월드컵에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카타르에서 있었던 이제 노동자 사망 관련 때문에 뭐 거리 응원을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열기를 못 막지. 프랑스가 뭐 4강에 진출해 있고 모로코마저 지금 4강에 진출해. 스포츠 이런 걸로 또 하나 되기는 게 진짜 제일 쉽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지금 프랑스랑 모로코는 또 얽혀 있는 상태라서 모로코가 지금 프랑스랑 모로코는 또 얽혀 있는 식민지 역사에 있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까지 지금 서유럽이 옛날에 많이 해먹었으니까 제국주의 열강에 있었던 팀. 아무래도 모로코 선수단도 좀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로코가 단단하더라 수비가. 지금 5경기 올라오면서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자책골.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로코 같은 경우에 득점이 없더라도 연장을 끌고 가겠다. 우리는 이 새끼들 멱살을 끌고 연장을 가겠다. 하키미만 그냥 뭐 지혜의 정도까지만 했는데 하나의 팀이 되는 것 같아. 로망 사이스 있네. 로망 사이스 근데 부상으로 지금 불확실하고.
암라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토트넘하고 또 링크가 지금 나고 있어요. 또 지금 인스타 들어가면 또 유니폼 색깔 싹 바뀌어서 지금 막 아, 어디 B클럽 색깔 싹 칠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해놨구나. 벌써 이미 다 했지 외국 형들이 그거 바쁘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로코 선수단들은 이 대회를 계기로 좀 우리나라 20년 전처럼 B클럽에 많이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에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첼시에서 좀 부진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요 대회를 계기로 좀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뭐 하키미야 늘 잘했고 하키미야 뭐 하키미도 약간 그 힘들게 자라서 네. 프랑스로 레알로 마드리드 스페인으로 갔나 하여튼 뭐 부모님이 힘들게 키웠다던데 대상했죠. 그렇고 이제 이렇게 모로코 얘기 잠깐 끝내보고 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요거는 그냥 잠깐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었죠. 그렇지. 뭐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일단 다 빼겠습니다. 다 빼고 그렇지. 선수단들 뭐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 그다음에 권경원, 김문환, 김민재, 김영권, 김진수, 김태환, 윤종규, 조유민, 홍철, 권창훈, 나상호, 백승호, 손준호, 손흥민, 송민규, 이강인, 이재성, 정우영,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 황인범, 황희찬, 조규성, 황의조 그리고 파울로 벤투까지 플러스 뒤에서 눈에 안 보이게 많이 조력을 해준 코칭 스태프들 다 수고 많으셨고 경기 결과 한번 보고 저희가 소감을 한마디씩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우루과 0대0 승부 그다음에 가나 3대2 패배 조규성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렸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 기록 멀티골을 넣은 최초 선수가 됐고 한 경기 네. 그다음에 포르투갈 2대1 승리 김용건, 황희찬 그다음에 16강전에서 브라질한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김용건 선수도 좀 약간 의외의 기록인데 그 두 골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들한테 다 어시스트를 받았습니다. 크로스한테 받았었고 호날두한테 받았었고 큰 선수들한테 다 받네. 약간 레알 마드리드 선수 아닙니까 지금 김용건 선수는? 네. 뭐 그리고 또 조규성 선수도 아마 지금 뭐 여러 클럽에서 지금 링크가 나고 있어요. 본인도 솔직하게 말하다 외국 가고 싶다고. 사실 뭐 전북에 있지만 전북도 이렇게 넓혀 보면 셀링 클럽이긴 하거든요. 그렇고 지금 박지성 선수 어드바이저도 있으니까 뭐 얘기해 보겠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발 넓으니까 네. 조금 편하지 뭐. 그렇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지금 뉴캐슬하고 링크가 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지금 살 때가 저점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라는 팀에서 보면 조금 더 좋은 팀에 가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소년가장이라 가지고 이게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도 약간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강인 선수한테 뭐 개인적으로 조금 희망하는 뭐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인데 약간 그러니까 좀 전술적으로 능한 감독을 만나서 클래식한 10번 롤이 아닌 좀 다른 뭐 메잘라라든지 이런 롤들을 좀 소화해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쌓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이번에 아쉽게 지금 월드컵에서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명 더 있지. 오현규 선수까지. 네. 27번 선수. 오현규 선수까지. 오현규 선수도 진짜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끝까지 같이 했죠. 네, 손흥민 선수를 진정시키면서 아직 안 끝났다고. 같이 다니면서 뭐 이게 서포터도 많이 하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또 그 선수도 그걸로도 느끼는 것도 많고. 분명 이번 대회를 끝나고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도 왠지 나내 느낌은 그냥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해설을 하지 않았어. 그랬을 것 제안이 같긴 왔을 때 해요. 마다하지 않고 가서 같이 좀 호흡하면서 근처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그런 게 좋으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그 해외파 선수들도 물론 많았지만 국내파 선수들도 꽤 많았었어요. 국내파 선수들이 꽤 많았었는데 K리그를 그래도 좀 1년 동안 뭐 봤다고 이 선수들이 각 소속팀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또 타당하게 뽑혔어야 됐는지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보이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보이고. 그렇죠. 네. 해서 조금 더 감회가 또 다르죠. 사실 또 이렇게 국가대표로 또 응원하고 나면 또 소속팀 가서 보면 괜히 또 좀 응원하고 싶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로 인해서 전북의 팬들이 많이 유입될 거예요.
뭐 우리만 알고 싶었던 선수임과 동시에 뭐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뭐 이동국 안정 선수 있을 때처럼 약간 좀 흥행에 또 좀 좋은 활약소가 되겠죠. 네, K리그에서 좀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이게 흥행해야 또 다음 월드컵 때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청취해 주시는 분들은 또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 외의 기록들입니다. 아시아 국가가 이제 단독으로 개최한 첫 대회입니다. 맞네. 네. 종전에는 이제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였었고 첫 공동 개최였었고. 맞아. 네. 그리고 32개국이 출전하는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그 늘어난 수대로 적응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아쉽다. 뭐 이게 딱 쫄리고 뭐 몰라. 그때 또 그게 또 그날의 재미겠지. 지금 이제 그 조 편성을 보니까 A조부터 P조까지 조마다 세 팀이 들어가서 두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합니다. 두 팀이 한 팀 떨어진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거. 그럼 두 경기씩 하고. 경기수는 늘겠네 아무래도. 근데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비슷하게 가던데 48개국 출전하는 게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없는 첫 월드컵이 됐습니다. 대단한 짬이다. 네. 그리고 메시, 호날두, 밀러, 수아레스, 레반도프스키, 모드리치, 카바니, 페페 등 노장 선수들의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이건 뭐 내년 뭐 다음 월드컵 때도 그럴 거고. 메시랑 지금 모드리치는 또 생존해 있는 상태죠. 두 대회 연속으로. 그때 4강 했다냐? 그때도 4강이었어요. 지금 메시 막 승나했던데 지금 왼발에 바닥 섰어. 그리고 21세기 이후 처음 16강에 진출에 실패한 멕시코. 94 월드컵 때부터 계속 진출했었는데 아즈텍 그건가? 네. 근데도 이번에 멕시코가 떨어진 거는 좀 멕시코는 좀 그랬어. 의외로 뚜껑 열어보니까 여기도 좀 많이 막상 또 안 찾아보게 되고 좀 졸전을 치른 그런 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지금 뭐 여러 기록들 한번 살펴봤고 이제 저희한테 남은 거는 준결승 2경기, 그 다음에 마지막 일정이 되는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이 남았습니다. 준결승 2경기 프리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후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고고. 네. 시작할게요, 형님. 이 내용이 다 여기 있는. 네, 요거랑 거의 연계했어요. 할게요, 형님. 2부 준결승 프리뷰입니다. 첫 경기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입니다. 최근 맞대결 결과 2승 2패. 직접 맞대결 3대0 크로아티아 승리였습니다.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있었던 그 경기였습니다. 네. 오래됐다. 네. 월드컵에서는 지금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가 세 번째 맞대결. 98 월드컵 때는 아르헨티나가 승리했고 18 월드컵 때는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월드컵 5경기 지금 평균 득실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는 1.4, 실점은 1.0, 크로아티아는 득점은 1.2, 실점은 0.6. 이거 오타났네요. 설점이라 했네요. 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죠. 연장에서 PK 4연승. 그다음에 저번 대회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쳤습니다 그냥. 조별도 떨어질 것 같은 팀이었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좀비죠. 진짜 극한 직업의 류승룡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속 이 형은 안 죽어. 그 모드리치 그 크로아티아와 브라질 8강전 때 브로조비치가 연장 후반에 나오면서 그 활동량이 체크가 된 걸 봤었는데 15.5km를 뛰었습니다. 브로조비치 잘하더라. 네. 그리고 총 거리 총 이제 5경기 올라오면서 활동량을 봤을 때 74km를 뛰었더라고요. 한 경기에서 진짜 한 15km 가까이 지금 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르헨티나는 신성이죠. 엔초 페르난데스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우타로 엔초 페라리. 라우타로도 지금 뭐 중간중간에 똥을 쌌지만 조금씩 그래도 몸은 좀 올라오는 이제 올라와야지 뭐. 그리고 뭐 골키퍼에는 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PK 뭐 네덜란드 2개나 먹었. 그리고 이제 메시도 지금 본인 마지막 불꽃을 지금 태우고 있고 진짜 마지막 불꽃 같이 보이더라. 네. 그렇게
차분하게 경기를 하는데 이번 지금 대회 토너먼트는 진짜 약간 조금 감정도 약간 격양돼 있는 빡세게 한락하는 게 보이더라. 네덜란드 때도 본인의 감정이 이제 절정으로 지금 치달아가지고 뭐 베오르스트하고 설전이 있었었죠. 베오르스트하고 설전이 있었고 인터뷰하는 와중에도 뭘 봐 바보야 가던 길 이게 가. 베오르스트한테 한 거야? 그거는 베오르스트한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뭐 기다리고 딱 한 것 같아. 네. 맞지? 베오르스트하고 이제 중간에 그 프레스. 통로에서 또 설전이 한 번 있었었습니다. 음. 베오르스트 키 197, 메시 키 169인데 그 안 눌려요 기세가. 아까 방송에 170 나오더라. 안 눌려요 그 형. 뭐 눌릴 게 뭐 있니? 그쵸. 작은 거인이. 눌릴 게 없어요. 아무튼. 너 떨어졌잖아 약간. 그래서 이게 경기 사실 이 정도 되니까 크로아티아를 절대 관과에서 볼 수 없어가지고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 아마 아르헨티나는 연장 가기 전에 끝내려고 할 거고. 그렇지. 네. 크로아티아는 또 연장을 끌고 갈. 크로아티아는 끌고 간다기보다는 못 끝내서 네. 지진 않고 계속 끌고 가는 느낌? 약간.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다 안 나오나 비다? 도마고이 비다 그 긴 생머리 날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긴 하던데. 비다가 14년도 월드컵 때는 못 나왔고 네. 18년도에 풀타임 거의 했고 또 2002년엔 또 한 경기도 못 나왔던데 기복이 심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새 요번 대회에서 크로아티아 양쪽 풀백 그 유라노비치하고 그 소사 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에서도 미쳤고 그리고 그바르디올. 그바르디올은 진짜 네. 어디 좋은 데 갈 것 같아. 저는 지금 적합한 데가 맨유라고 생각합니다. 난 토트넘도 왼발 빌더. 이게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는 그바르디올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맥과이어가 아이가 오프사이드 포기하고 이번 프랑스전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오프사이드 포기하고 리산마도 있고 뭐 많았어. 데리고 하긴 나만 하여튼 되게 좋은 자원이었어. 네. 좀 그 어린 선수답지 않게 집중력도 좋고 딱 보여. 수비가 잘 보기 쉽지 않은데 보고 있는 맛이 있는 선수였고 아르헨티나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올 수 결장 예정자가 좀 있어가지고 마르코스 아쿠냐 그다음에 곤잘로 몬티엘 그좀 핵심 자원들이 좀 못 나오니까 나머지 또 해줘야지 뭐.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헛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크로아티아는 요시프 스타니시치가 부상으로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이 선수는 그렇게 막 좀 비중이 높은 선수는 아니었어가지고 일단 모드리치는 머리가 점점 엄청 길어가는 것 같아. 네. 모드리치는 그리고 주름도 이렇게 좀 계속 깊게 파이는 것 같고 경기 끝나면 끝날수록 좀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아웃사이드 패스는 진짜 신기해. 그냥 축축축축한데 이거 발목 부러질 것 같은데. 탈압박도 잘하고. 하여튼 뭐 그다음에 라스트 댄스끼리 만났네.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에는 또 K 수출한 오르시치 또 그때 페트코비치의 득점도 어시스트를 했었다 보니까 더 지금 뿌듯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현영민 위원도 그렇고. 페리시치가 계속 월드컵을 뛰고 있네. 제일 슈팅도 많이 때렸던데 페리시치가. 페리시 많이 때렸던데. 또 골도 넣었고 일본전 때. 맞네. 그래 헤딩 잘 했더라 헤딩. 잘했고. 자 그다음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여기 조금 난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의외로 힘 빠지는 대진이 아닌 좀 끈끈한 경기. 또 고무적인 게 또 카키미가 소팀이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거 이기고 돌아가면 이거 약간 안정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최근 맞대결 결과 1승 1무 프랑스가 우세하고요. 직전 맞대결에 2대2 무승부였는데 요거 2007년 경기였습니다. 어렵네. 그래서 그때 또 당시 득점자분 막 나스리 이런 선수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 지표는 아닌 것 같고. 나스리 배볼록하는데. 월드컵에선 첫 맞대결입니다. 그렇죠. 모로코도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 양팀 월드컵 전적 요거 배제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못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점. 네. 이렇게 그리고 받고 프랑스는 5경기에서 평균 득실이 2.2 그리고 1.0. 모로코는 1점 그리고 0.2입니다. 극악의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뚫어야겠네. 네. 프랑스가. 이 2.2가 이길지 0.2가 이길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득점원이 지금 풍부하죠. 덴벨레하고 그리즈만은 득점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은 또 계속 도움을 하고 있고 빈 그렇죠.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본인들이 음바페가 빛날 수 있는 건지 덴벨레가 반대쪽에서도 한 번씩 나도 여기 있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또 글로 분산되면 또 음바페 공간이 나고
또 건강한 덴벨레와 바란. 딱히 부상 이슈가 별로 없어. 네. 루카 첫 경기 때 루카 나간 이후로는. 그리고 뭐 추아메니도 뜬금없이 그렇게 중거리 슛을 터뜨릴 줄은 몰랐고. 서브에 뭐 카바명가도 있고 뭐 네. 많죠. 그리지만만 안 치면 돼. 내가 볼 때 프랑스는. 그리지만만 안 치면 결승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무난하다고라고는 이제 말을 못 그렇죠. 하겠어요. 경기는 이제 뭐 크로아티아 봐라. 브라질 예쁘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브라질 너무 전력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오히려 반대렉에서 이제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만날 줄 알았더니 맞네. 떡하니 원래 그랬으면 그랬네. 와. 떡하니 크로아티아가 올라왔습니다. 코파 아메리카랑 유로 2018번 했는데. 네. 프랑스는 결장 예정자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왈리드 체디라가 4강전에서 8강전에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좀 헛짓하다가 퇴장당했었고 로망사이스 부상이 이슈가 있는데 교체 요거는 나갔죠. 좀 불확실합니다. 와 근데 원래 약간 예상되었다면은 프랑스 대 포르투갈, 네. 아르헨티나 대 브라질이었네. 야. 코파의 유로에 둘이 회사가 지금 진짜 네. 만나는 약간 이 느낌이었는데. 야. 뭐 근데 이게 잘 그렇게 안 되죠 보통. 보통 이제 이변이 일본 있는 모습이고 있을 수 있죠. 무조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지금 극악의 실점률을 자랑하면서 올라왔고 그 레그라기 감독이 지금 모로코 그리고 프랑스 복수국적 감독입니다. 그건 많죠. 네, 지금 4경 그러니까 4강에 진출한 4팀 모두 자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과학이다. 월드컵 우승팀의 감독은 자국 감독이 우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협이 지금 국내 하는 거야? 지금 뭐 후보군들이 여러 명 있죠. 후보군들이 여러 명 있는데 썰이 많으니까 뭐 요거는 해봐야 알고. 나중에 월드컵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에 중간 결산 완전 최종 결산하면서 한번 또 또 발표 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또 뜬금없이 또 안정환 감독 안정환 해설위원 얘기도 있다 보니까 코치 무조건 뭐 들어간다 하는데 모르지.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결승 2경기. 준결승 첫 번째 경기는 12월 14일 내일 새벽이죠. 녹음 기준 내일 새벽 4시에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예정이고 준결승 2경기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 모레 목요일 새벽 4시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일정 3, 4위전 준결승 1경기 패배팀 준결승 2경기 패배팀이 12월 18일 일요일 자정에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치러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 1경기 승자팀 준결승 2경기 승자팀이 12월 19일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오타가 많네요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오타. 제가 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막상 외워서 하고 보니까 보이네요. 그렇지. 네. 원래 네. 계속 봐야 되겠어. 이렇게 오늘 중간 결산 한번 해봤고 저희 다음 주엔 또 최종 결산 가봐야죠. 네. 베스트 우승 뭐 예측이 한번 하세요. 형님은 어디? 모르겠네. 저는 그냥 변함없이 밀고 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네. 그럼 난 프랑스에. 프랑스. 파리 프랑스 향기 있다. 긁고 올게. 아르헨티나도 내 이렇게 있는데. 또 나의 팀들이 또 붙네. 네. 이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걔네 둘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크로아티아랑 모로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키미 대 루카 모드리치. 모르지. 모르지. 그 정말 달리치 감독은 또 2연속 지금 준결승 진출하고 결승전까지 진출. 만약에 크로아티아랑 프랑스가 또 진출을 하게 되면 결승전에 2연속 같은 대진이 완성됩니다. 맞네. 네. 이것도 최초 기록이 될 거야. 아마 만약에 그렇게 성사가 되게 되면 좀 기대를 해보는 준결승이 누가 올라와도 얘기거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고 팟캐스트에도 그 팟빵에도 올라갈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